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와우넷 감은숙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나은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잠시 후에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방송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단어들과 제한적인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개 특강에서 속 시원히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요. 자, 정치에 발목 잡힌 국장. 여러분들 아마 지난 12월 3일 비상경영 이후에는 미국 증시의 흐름보다는 국내 증시의 흐름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아마 뉴스를 계속 집중해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미국 증시와 그 전부터 디커플링이 되는 흐름이었었고 그 디커플링 가운데에서도 종목들의 흐름들은 같이 연동해서 움직였는데요. 그 이후 지난 일주일 동안은 종목들도 같이 커플링이 못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많은 방송을 통해서 과거에 그런 2004년, 2016년의 경험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도 해보셨겠지만 이 시간에 또 감은숙이 준비한 여러분들의 이 지난 흐름과의 과거의 학습적인 흐름을 통해서 한번 이 사태를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에 발목 잡힌 국내 증시, 전통적으로 국내 증시의 정치 이벤트의 영향은 과거에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사실 그 전부터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와 또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이었었고요. 심지어는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국가보다도 주가 상승률은 더 더디었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경기 침체라든지 금리 여러 가지 환율이 발목을 또 잡았던 그런 모습인데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내 증시 정치 이벤트의 영향이 과거에 크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당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느낄 수 없어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괴롭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긴 시간 동안 악재로 계속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어느 정도 리스크만 해결이 되고 나면 시장이 제자리까지 반등이 나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 국내 정치의 혼란, 12.6 사태 그리고 노무현, 박근혜 사태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단기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우리 증시를 경험하셨던 시청자분들께서는 단기 아니었어, 너무 힘들고 괴로웠었어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픈 상황들은요, 하루하루가 고통이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인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2004년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지수의 흐름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004년의 이 월봉입니다. 저 2004년 3월 9일 월봉에 보시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다가 나중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지수는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보이면서 2007년까지 강세를 보여주었었고요. 1000포인트 아래에 있던 이런 박스권 흐름에서 한 단계 레벨업이 돼서 이제는 이 2008년 리먼 사태 때 지수가 하락할 때도 그 고점이었던 저 자리를 지지해주면서 우리 증시의 흐름은 한 단계 레벨업이 됐었습니다. 그때 2000포인트까지 달려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사태와 2004년의 상황들을 우리가 되짚어보면요. 1979년도는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과 중국의 긴축에 대한 영향들, 그리고 국내 증시는 정치보다 대외 여건과 수출에 더 민감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불거지기 이전에 반도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의 우려감들, 그리고 HBM,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고려안을 비롯해서 M&A 관련 주들의 흐름들이 또 강세였던 그런 변동성이 컸던 그런 모습들이고요. 오히려 대외 여건, 환율이라든지 연일 지속됐던 외국인들의 올 상반기부터 들어왔던 매도했던 외국인들의 이런 매도 흐름들이 오히려 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거기에 그냥 아예 지금 불이 나고 있는 그 상황에 기름을 들어 부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이 불은 금방 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만으로 국내 증시가 부진했다라면 오히려 그때는 기회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잘 들으셔야 될 게 지금 이 사태가 만약에 우리 국내의 정치적 리스크만 가지고 급락한 시장이라면 이건 기회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 증시는 지금 정치적 리스크 플러스 대외적인 리스크와 국가 안에서의 문제들, 환율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수급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요. 중요한 건 이 정치적 리스크가 단순하게 여기서 끝날 수 있는 내용이냐 아니면 시간을 지속돼서
해외에서도 우리 증시에 대한 부분들, 대한민국을 불안해할 것이다라는 건데 이번 정치적 리스크는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 누가 우리나라에 지금 여행을 당장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환율은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분간은 정치적 리스크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반등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 반등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흐름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예 두 가지 전략입니다. 방망이를 짧게 쥐고 저점에서 매수한 것들은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현금이 없다면 이런 기술적 반등을 이용했을 때에 오히려 현금 확보에 좀 주력을 하면서 섹터를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한 때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주가의 흐름 보겠습니다. 2016년 12월 3일 발의가 되고 2012월 9일 날 가결이 됐었죠. 그때의 증시의 흐름은 오히려 월봉으로 봤을 때는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그런데 그다음부터 시장은 2017년 트럼프 1기 정부와 함께 급등을 하면서 6.6% 이상의 코스피가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코로나 때 그 저점까지 깨고 나서 이 코로나 때의 하락이 지렛대 역할을 해주면서 전고점까지 돌파하는 그런 강한 시너지가 보여주었었고요. 지금 2022년도 단기적인 이렇게 조정이 나왔던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당시의 흐름을 본다라면 이번 국면은 과거 정치 혼란과 비교했을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2016년과 17년 비교시 현재가 수출과 그리고 내수의 여건이 불리하다. 비교시 현재가 잘 보셔야 돼요. 2016년과 17년과 비교했을 때 제가 지금이 정치적인 리스크만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재가 수출과 내수의 여건이 그때보다 오히려 불리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때와 오히려 더 비슷한 때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시 이슈로 봤을 때 지금 이슈 이후에 지금 보면 그때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슈가 나오고 나서 올라갔던 섹터들의 흐름을 본다면 소프트웨어와 필수 소비재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지난 10월, 11월까지 순매수에 그렇게 많은 매도 중에서도 순매수에 가담했던 건 조선업종들과 필수 소비재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종들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섹터가 반등이 나오기보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낙폭과대 종목들의 반등이 첫 번째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소프트웨어 쪽들과 조선업종들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수출의 둔화, 소비 심리의 부정적인 흐름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올라서 수출업체들의 실적이 부담이 되는 이 시점,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회복할 상황은 아니다. 여러분들 기운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조금 듣다 보니까 부정적인 내용인 것 같죠? 그러나 저는 객관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제가 느끼는 판단들을 정확히 전달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수적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지켜드리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화 약세가 수출 경쟁력 개선에 획기적인 흐름으로 기여하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의 반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2025년도의 상반기에는 이 정치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반등이 나오긴 하겠으나 제대로 된 반등은 하반기가 돼 봐야지 알 수 있다라고 보여드립니다. 그 뒤에도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만 지금 공개 특강이 열려 있습니다. 들어와 계시면요. 답답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속 시원히 여러분의 입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웃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